자, 이전 듣기입니다. 자, 이전 듣기는 원인에 따라서 절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 듣기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원인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소유권을 이전받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계약 합의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뺏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내 거는 내 마음대로 처분한다. 처분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처분하기 싫으면 처분 안 하는 거야. 나 죽을 때까지 안고 갈 거야. 그럼 죽을 때까지 안 팔면 돼요. 그러나 국가에서 도로 만들어야 돼. 나가. 그러면 원하지 않더라도 뺏기는 거야. 수용은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져요. 원시 취득이라면 당연히 등기는 보존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해야 돼요. 원시 취득이라면 보존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무슨 등기 나와요? 이전 등기 나왔어요. 이건 뭐냐? 자, 수용을 했을 때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이미 등기된 걸 수용하면 이전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수용은 원시 취득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존 등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이전 등기합니다. 왜 이전 등기하느냐?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자, 이미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용이 원시 취득이다 라고 해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 등기는 새로운 등기부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등기부 있죠? 근데 보존 등기하면 또 등기부 또 하나 만들죠? 그럼 1부동산 1기록, 2기록, 2기록이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 또 보존 등기하면 안 되네. 2기록이 되니까. 그럼 등기는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기존의 등기부를 이용해서 등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존의 등기부에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앞소유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내가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 할 수 없이 앞에 소유자를 놔두고 이전 등기하자.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에 하고 나오면 그 대상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를 대상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수용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오면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됩니까? 아까 대판 수합 수용하면 보존 등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미등기 토지만 보존 등기하는 거고 등기된 토지는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되죠?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수용의 절차를 한번 보는데, 자, 수용은 개인이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공권력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즉, 수용은 우리 민법 187조에서 얘기하는 공용징수의 대표적인 예가 수용이에요. 우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취득은 등기 없이 권리취득하죠. 이때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예를 4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187조에서 상공, 판경,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4가지를 예시하고 있거든요. 그때 공용징수가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징수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용징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수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가 개별 소유자가 소유하는 토지인데 도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개별 소유자가 소유할 때는 그 소유자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도로를 만들면 일정한 자만 다닐 수 있어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누구나 다님으로써 누구나 그 토지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거야.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거야. 그러면 개인이 취하는 이득보다 수많은 사람이 취하는 이득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보다 큰 법익을 위해서 조그마한 법익은 양보해라. 그래서 원래 개인의 재산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쫓아내고 뺏을 수도 있더라. 그렇게 정해놓은 게 공용징수고 공용징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지의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 이 땅들은 미안하지만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요. 그럼 민주주의 사회니까 일단은 땅을 뺏기는 뺐대 공짜로 뺏어요. 보상은 해줘야 돼요. 보상은 해줘야 돼. 그럼 얼마를 보상해주고 받을 것인가 협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협의가 시작돼요.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라는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매매한 것과 비슷하게 갑니다. 이건 우리가 배우는 수용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뺏는 게 수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도로는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강제로 뺏어버리는 절차. 요게 이제 수용인데, 자, 수용할 때는 토지 수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수용해서 이제 썬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하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하는 결정을 우리는 판결이라고 불렀죠.
수용위원회가 하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용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책정하고 이거 받고 끄자.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재결에 의한 수용.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수용원인 이전 듣기 절차입니다. 됩니까? 강제 수용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재결해서 이제 강제로 뺏는 거예요. 많다 적다 얘기하지 말고 나가. 그러면 안 나가고 머리띠 결사 투쟁하고 버티면 들어와 하면 저기서 방패 들고 쫙쫙 와가지고 드러내버린 거야. 그게 수용 절차다 이 말이야. 그죠? 뺏어버린다 이 말이야. 뺏어버린다. 그러면 재결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수용을 하게 되면 아까 수용은 공용징수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느냐?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일에, 형성 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날에. 그런 거 미표에서 했죠? 그러면 수용은 수용의 개시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그날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도록 돼 있다. 수용의 개시일. 자, 수용은 내가 뺏기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뺏기는 거죠. 그래서 수용은 개 같은 거야. 그래서 개시일. 그죠? 개시일. 뭐가 가끔씩 나오냐면 요거 가지고 수용의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날, 재결일이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냅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수용은 강제로 뺏기는 거니까 개 같은 거야. 그래서 개시일이야. 그죠? 개시일.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사업 주체 또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A가 수용을 하게 됐을 때 A는 이날이 되면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받게 돼요. 그러나 등기 없이 넘겨받았지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처분하려면 언젠가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언젠가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원인 이전 등기를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등기는 이전 등기지만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야. 그 원시 취득은 내가 최초 소유자죠. 그러면 내가 소유권 등기를 막 했다면 지금 내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는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권리는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전원주택 지었어. 처음으로 여러분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보존 등기하고 야호 내 집이다 하고 봤더니 벌써 갑구에 경매 들어와 있고 얼구에 저당권 5개가 있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내 소유권 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전 등기를 했지만 원시 취득이니까 다른 권리는 원래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등기부를 이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등기부에 있던 권리들이 이미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내가 안고 가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존 등기부상 권리는 등기관이 말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소하느냐? 직권으로.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알아서 말소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직권 말소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모두 말소하는 게 아니고 4개는 빼고 직권 말소하더라는 거야. 예외. 몇 개 빼고? 4개 빼고 4개 제외. 그러면 직권 말소되지 아니하는 이 4개가 뭐냐? 그것이 수용에서 가장 자주 나왔던 겁니다. 아주 자주. 자, 그건 조금 더 배울 것이고 여기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이 시점에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리고 수용 개시일에 A가 소유권 가져갔죠. 그러나 등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가져갔죠. 그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이때 앞에 갑은 소유권이 있는 갑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갑은 이미 소유권이 있다, 상실했다. 이미 상실한 갑이에요. 맞죠? 그러면 A는 언젠가 이전 등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은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은 내가 최고 꼭대기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소유자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소유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전 받는 거잖아. 그럼 내 앞에 소유자는 당연히 요때 수용 개시일 전에 있었던 소유권 등기. 이 사람이 내 앞에 소유자죠.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내 앞에 소유권 등기는 지워야 돼요? 놔둬야 돼요? 원래는 지워야 맞는 거야. 내가 원시 취득이니까. 나는 그런데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이전 등기.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이전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앞에 소유자가 있어야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내 앞에 소유자 있어야 이전 등기 되잖아. 그럼 내 앞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앞에 있었던 소유자는 지울까요? 놔둘까요? 놔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 개시일 전, 즉 A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 소유권 등기는 지우지 말라. 첫 번째 안 지우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 갑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배우자야. 이 사람은 바로 상속받게 되죠. 그렇다면 상속은 등기해야 취득,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잖아. 그럼 A가 수용 개시일이 됐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는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수용 개시일에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등기 안 했지만. 그죠? 그러면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미 상속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는 요 앞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됐던 뒤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됐던 을로부터 A가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이 있었을 때 그로 인한 이전 등기는 지워라, 지우지 말라. 지우지 말라.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소유권 이전 을하고 나왔어. 그러면 옛날에 상속되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그럼 갑이 소유자죠. 여기서는 갑 소유자 아니죠. 그러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는 잘못된 등기잖아. 이건 지워야 되는 거야. 소유권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 소유권 등기만 놔두고 수용 개시일 이후 소유권 등기는 지워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수용 개시일 이후 이전 등기가 됐지만 원인이 뭐고? 상속이고 수용 개시일 전에 이미 갑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돼 있었던 상태라면 그러면 A는 갑에서 을을 거쳐서 A가 이전받는 게 맞죠? 그럼 이거는 지울 필요가 없다. 됩니까? 그렇게 돼요. 자, 일단 그 정도만 하시고, 안 되면 그냥 들이다 외우면 돼요. 별거 없어. 들이다 외우면 돼. 그죠? 별거 있나? 공법 그거 많고 유사한 것도 다 외우는데, 그죠? 그거 많고, 무슨 지역이, 무슨 지구가, 뭐가, 골치 아프잖아. 그것도 다 외우는데, 뭐, 이런 거 장난이지, 뭐. 그죠? 양군이, 양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됐어요. 자, 됐고 넘어가서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였습니다. 자, 수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 그래서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합니다. 언제? 수용의 개시일에. 그죠? 그리고 수용은 원시 취득이니까 등기 신청은 당연히 단독 신청이죠. 여기서 우와 수용은 단독 신청이네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빨리 총론에서 배웠던 판수 보상표표 신원과 수용이라고 배웠던 게 여기서 단독 신청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복습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 판수보상 표표 신원과. 그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에요. 다만 관공서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용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는 신청해야 됩니까? 촉탁하면 됩니까? 촉탁하면 되니까 관공서는 촉탁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법제 99조가 나오는데 넘어가시고 자 양가로서 한번 요것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 재결의 실효하고 나왔어요. 재결의 실효. 자, 아까 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강제 수용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을 내가 내 앞으로 가져온 거야. 여러분은 뺏기는 피수용자고 내가 수용한 기업자예요. 그러면 내 앞으로 가져올 때는 여러분이 등기에 협력해줘야 가져옵니까? 내 알아서 가져옵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자, 수용 원인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입니까? 단독신청입니까? 단독. 이 말은 여러분이 신청해줘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협력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가져오는 거야. 내 알아서 그게 단독 신청이야. 나 혼자 신청해서 가져오는 거야. 뭐 뺏기기 싫다고 웃기고 있네. 등기 신청 나 혼자 하는 거야. 내 혼자 가서 신청해버린 거야. 여러분 협력 없이 그냥 내 앞으로 가져온다고. 맞죠? 그런데 이렇게 가져왔는데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강제로 수용한다고 됐는데 그 결정이 효력을 잃었죠. 그럼 수용을 못하는 거니까 내 앞으로 와 있는 걸 계속 내가 가져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 이때 돌려줄 때는 내 앞으로 이전했으니까 다시 여러분 앞으로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명의에서 내 앞으로 이전됐던 그 등기를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앞으로 이전됐던 걸 지우니까 이전 안 된 상태가 돼버리죠. 그럼으로써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내 앞으로 이전됐던 걸 다시 이전하는 게 아니고 내 앞으로 이전됐던 걸 뭐함으로써 말소함으로써 돌려주게 되더라는 거야. 이때 이 돌려주는 등기는 단독신청, 공동신청. 공동신청하더라는 거예요. 공동신청.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수용이 일어나서 여러분 재산을 뺏길 때, 즉 가져갈 때는 단독 신청, 지 알아서 가져갔어. 근데 재결이 실효돼서 돌려줄 때는 지 알아서 가져갔다면 돌려줄 때도 지 알아서 갖다 놔야 되는데 돌려줄 때는 알아서 갖다 놓는다. 여러분이 가야 돌려준다. 가야 돌려주게. 가져갈 때는 지 알아서 가져가고 돌려줄 때는 내가 가야 돌려줄 거야. 끝까지 개 같은 거야. 그래서 수용의 개시일이야. 그죠? 그래서 재결 실효 나오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아까 우리 지분 포기 무슨 신청? 지분 포기 공동 신청. 벌써 딱 봤다. 자, 재결 실효 나오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그다음에 우리 단독 신청할 때 유언으로 하는 정의요. 유정 나오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유정은 공동 신청이야. 그다음에 지분 포기 나와도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는 공동 신청합니다. 안 외워두면 참 헷갈리는 것들이야. 그래서 외워두면 재수 좋으면 한 문제가 그저 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혼부부 젊을 때 애기 놓고 있는데 밤새도록 애가 울어. 그럼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기는 옆에 자는 신부 다리를 툭툭 두르면서 뭐하노? 가서 재워라. 옛날 그래 했잖아. 요새는 두드리면서 뭐하노? 가서 재워라 하면 아침에 밥을 얻어먹다 못 얻어먹다. 아침에 못 얻어먹잖아. 그럼 이제 뭐하노? 가서 재워라 해야 된다. 같이 가서 재워야 된다. 같이 가서. 요즘은 이제 공동으로 가서 재우는 거야. 재우지. 애를 재우지. 단독으로 재워, 공동으로 재워. 공동으로 재워야지. 공동으로 재우지. 재결 실효, 유증, 지분 포기. 공동으로 재우지. 어쨌든 외우라는 거야. 외우는 사람 장땡이야. 외우고 시험에 나오면 풀고 영원히 이제 잊어도 돼. 여러분이 등기 신청을 대리하고 살 거 아니잖아. 맞죠? 아니잖아. 시험은 법무사가 월등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나가보면 법무사가 중개사 사무실에 등기 사건 좀 주세요라고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사건 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현실에 가면 중개사가 법무사보다 오히려 상위 업종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조금 거래가 좀 있는 이 중개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맡긴 건수에 따라서 봉투에다가 1, 2만 원씩 넣어서 몇 건 했으면 그것도 갖다 주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또 법무사들이 남들 영업을 하는 거죠. 옛날에 만 원씩 줬던 때가 10몇 년 전에 만 원씩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무사들도 너무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그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죠. 근데 10만 원 하니까 법무사들이 죽으려고 그래. 법무사들도 그 법무사 중개해주고 등기인증 대리해주고 받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취득세하고 좀 비용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가져가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경쟁이 붙어서 중개사들 막 찾아다니면서 막 5만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배 까디집고 이제 뒤로 넘어가지는 거야. 안 해! 이래가지고 이제 안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한 2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을 주고 일단 고맙다고 얘기 듣고 용돈 겸이 차비 겸이지만 받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됐다. 자, 공동으로 재우지 외우라. 재결 실효 유정 지분 포기 나오며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외우라. 이런 거 하나에서 툭툭 맞으면 그러면 등기부 그렇게 어려워도 7개, 8개, 9개 맞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되지.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 수용하면 보존 등기, 등기된 거 수용하면 이전 등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수용이라고 적는데, 자, 등기 원인 일자 하고 그러는데 등기 원인 일자는 알면 좋습니다. 자, 등기 원인 일자는 법률 행위한 일자인데 법률 행위는 효력 발생일이 있겠죠? 그 효력 발생일을 등기 원인 일자로 적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 날, 그 날이 효력 발생일이니까 그 날을 등기 원인 일자로. 그래서 우리 계약서 득은 날짜 있죠? 그게 계약 성립일이니까 그게 등기 원인 일자로 보통 들어가요. 그러나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효력은 바로 발생해요. 뒤에 조건 성취돼야 발생해요. 조건 성취돼야. 그때는 등기 원인 일자가 조건 성취일이 됩니다. 효력 발생일이 원인 일자가 되니까. 됩니까? 그래서 효력 발생일, 아까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해요. 수용은 언제? 수용의
개시일에 개 같은 날, 요 날이 등기원인일자예요. 그죠? 그래서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재결일을 적는다. 이렇게 가끔씩 바꿔냅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개시일이다. 개 같은 거야. 됐고, 자,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 수용은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과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기존 등기부상 권리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직권 말소하지 않는 거 몇 개? 4개. 여기 수용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야. 자, 첫 번째, 수용하는 자가 수용하는 날, 그날의 수용 개시일이죠. 그 전에 존재했던 소유권 등기는 놔둬라. 왜냐하면 나는 보존 등기 할 거다, 이전 등기 할 거다. 이전 등기 할 거기 때문에 내 앞에 소유권은 놔두라는 거야. 앞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 논리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최초 소유자니까. 그러나 무슨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내 앞에 소유권은 놔두라는 거야. 그럼 내 앞에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소유권 취득한 자 또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속이 있을 때. 그러면 그로 인한 이전 등기는 언제 됐더라도 내 앞 소유자니까 놔두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자, 수용위원회가 하는 결정이 무슨 결? 재결. 수용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그 권리는 지우지 마세요. 어떤 권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위원회가 지우지 마세요.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건 못 지웁니다. 썬파워니까. 마지막. 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무슨 권? 지역권. 요거는 안 지웁니다. 지한테 유리한 건 안 지웁니다. 수용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수용에 관련된 공익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자체가 우리 수용 당하는 자의 이익을 위한 법률이 아니에요. 수용을 하는 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공용징수 수용은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법은 수용하는 자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용에 관련한 법은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개인에겐 좀 불리하더라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인접한 대박난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박난 토지 바로 뒤에 붙었는데 이거는 준대박이 아니고 똥박이 나버렸네. 요거는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맹지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죠. 다른 토지로 막혀 있으니까 가치가 제로예요. 그럼 가치를 올리려면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건 앞에 토지를 사서 엎어버리면 돼. 근데 앞에 토지 무지하게 비싸. 못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에서 전부 다 일부는 빌리면 되겠지만 지상권 전세권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니까 나만 써야 되니까 돈을 많이 달라 그래. 그래서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역권. 나만 쓴다. 같이 쓰자. 같이 쓰자. 토지 소유자도 쓰시고 나도 조금만 씁시다. 나 요렇게 옆으로 써서 요래요래 다닐게. 요만큼만 좀 씁시다. 그렇게 빌릴 수 있는 게 무슨 권?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 그래서 통행로를 승인해줬다. 성역지. 통행로를 요구한다. 요역지. 해서 지역권은 반드시 두 필지상에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요역지 쪽이 수용이 됐어요. 요역지 쪽이. 그러면 요역지에 존재하는 수용된 부동산에 있는 권리는 원칙, 저기 있는 수용 개시일 전 소유권, 수용 개시일 전 상속, 재결로 놔두라 한 거 빼고는 다 말소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지역권도 말소해야 되는 게 원칙 맞죠? 근데 지역권을 말소하게 되면 수용이 안 된 토지, 성역지에 있는 통행로도 이제 쓴다 못 쓴다? 못 쓰잖아. 근데 지역권을 놔두면 수용이 안 된 토지의 통행로도 쓸 수 있죠. 그럼 수용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권은 지우는 게 낫다? 안 지우는 게 낫다? 안 지우는 게 낫지. 지한테 유리한 건 안 지우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수용 절차는 일단 수용하는 놈에게 유리하구나. 그럼 수용 절차 맞아. 수용하는 자에게 불리한데? 그럼 잘못된 거야. 문제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그래서 실제로 수용된 쪽이 요역지일 때 요거는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한 지역권. 요거는 놔두는 거야. 근데 거꾸로 성역지 쪽이 수용이 됐어요. 그럼 지역권을 놔두면 통행로 계속 열어놔야 되잖아. 개발 못 하잖아. 사정없이 말소야. 그죠? 그럼 사정없이 말소라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죽이고 유리한 것만 살리는 그런 겁니다. 됐다.
자, 해서 네 가지. 수용 개시일 전 소유권과 상속, 지역권 재결. 네 가지 빼고 다 맞죠. 다시 수용 개시일 전 소유권과 상속, 지역권 재결 빼고는 다 말소. 그렇게 단순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못 외우면 틀립니다. 이거는 법적 논리 때문에 놔두는 게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놔두는 건데,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못 외우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틀려.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다음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을 내놓고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어쩌고 이리 나왔는데 뭐가 나오느냐? 수용되는 부동산에 남아있는 지역권 나온 다음에 3번 수용 개시일 전 등기된 저당권에 의해서 실행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느냐? 혼자서 머리 큰애를 막 쥐어 찌다가 가만히 있자. 경매는 개인이 한다, 법원이 한다. 법원이 하자. 아무리 수용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권하고 경매 등기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지어야 된다면 당연히 개인이 성립한 지역권을 지우고 법원 경매는 놔둬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법원 경매를 지우고 지역권을 놔두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지금. 됐다. 그렇다. 자, 기울지문 복수. 1번.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는 우리가 신청한 거다, 법원이 촉탁한 거다. 관공서가 촉탁했죠. 이 처분 제한 등기는 놔둔다, 지운다. 지워야 되는 거야, 직권말소. 그죠? 그런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이 얄궂은 개인 간의 합의로 인해서 등기한 지역권은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처분 제한, 법원이 촉탁한 거잖아. 이거는 못 지우고 개인이 한 건 지우고 반대로 가게 돼 있다고. 못 외우면 틀린다. 외워야 된다. 2번.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수용 재결에 실효 나왔네. 재결 실효 나오면 재유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공동으로 재유지.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단독으로 안 돼. 3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개 같은 날 개시. 실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나왔던 것은 재결일로 나왔거든. 그죠? 개시일. 그거 외우라고 이제 한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자꾸 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진정명의회복 나왔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민법에서 하시죠? 민법에서 하죠? 뭐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얘기까지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자,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시험에, 우리 등기법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은 드디어 집 지어놓고 보존 넣게 했습니다. 집 짓는다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를 위한 여행 해서 5억을 주고 5년짜리 세계 여행 크루즈 갔다 왔습니다. 5년 동안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나만을 위한 5년짜리 여행 갔다 왔더니 등기부가 일이 돼 있네. 요래 돼 있네. 자, 그럼 현재 소유권은 정액에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미운 사람은 정일까요? 을일까요? 을이 제일 밉죠. 자, 을은 밑에 등기가 되기 전이었다면 등기되었을 때 을은 소유권 취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등기되었을 때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민법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려면, 자, 매매라는 건 법률행위죠. 그 민법 186조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하면 효력 생긴다? 등기하면 효력 생긴다 돼 있잖아. 등기돼 있잖아. 근데 권리 취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186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186조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등기하면 효력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등기해서 효력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 법률행위. 맞죠? 그래서 민법은 법률행위를 해서 권리가 취득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행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까지? 등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갖춘다. 법률행위와 등기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법률행위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계약이죠.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가 취득되려면 계약과 등기가 있을 거야. 근데 계약을 학자들은 계약이라고 얘기하냐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합의 플러스 등기 두 가지가 필요하다. 보통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 취득되려면 두 가지, 합의 플러스 등기. 합의는 유효해야 돼요, 무효해야 돼요? 유효한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는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의 합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은 집 지어놓고 5년 동안 크루즈, 나는 자연인이다를 배에서 한 사람이야. 을을 만난 적도 없잖아. 그럼 등기는 되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만 가지고는 권리 취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을은 권리 취득이 안 돼. 그러면 무권리자죠. 그럼 무권리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권한도 없잖아.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똑같이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그래서 을병정은 모두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어요. 문제는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는 게 법적 논리로는 인정이 되지만 외부의 제3자는 법 논리를 따진다, 등기부를 보고 따진다. 등기부를 보고 따져. 그래서 갑의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이 전통적으로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잘못된 등기는 지워라 라는 거예요. 지우는 건 말소죠. 그 말소할 때 지금 3명을 지워야 되잖아. 지울 때는 지우면서 내려간다, 지우면서 올라온다. 지우면서 올라온다. 그것도 어떻게 기억을 하지? 희한하네. 지우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우는데 지금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건 정이죠. 이걸 지우는 거야. 근데 을은 이미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죠. 옛날에 팔아먹고 떠난 자잖아. 그러면 이미 옛날에 팔아먹고 떠나서 소유권이 없는 자의 등기를 지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유권이 없지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정부터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우니까 갑자기 또 병이 살아나네. 그럼 또 병을 지우는 거야. 병 지우니까 을이 살아나죠. 그럼 또 을 지우는 거야. 그래서 올라오면서 지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됩니까? 그럼 이거 놔두고 을부터 지우러 들어가면 우리 법원에서 을을 지우는 건 소송으로 구해지는 이익이 없다. 소구 이익이 없다 해서 이 소송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지우면서 올라가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법원은 동시다발적인 말소소송 3개를 한꺼번에 제기하면 그거는 받아줍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말소를 해서 되찾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은 정의가 이긴다, 잘 싸운 놈이 이긴다. 잘 싸운 놈이 이기는 거야. 맞죠? 정의가 이기는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법을 처음 배우면 정의가 이겨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가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정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잘 싸우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럼 싸우다가 한 판만 졌다? 소유권 못 찾는 거야. 그 말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찾으려면 전승해야 되는 거야. 됩니까? 한 판이라도 지면 소유권을 못 찾는 거야. 너무나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새로 만들어낸 절차가 모두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지 말고 한 놈만 패라. 그래서 현재 소유자만 상대로 해서, 맞죠? 싸워서 이겨서 어떻게 하라? 다시 소유권 이전을 받아버려라. 소유권 이전 받으려면 앞 소유자로부터 이전 받으면 되잖아. 그럼 다 패야 돼요? 한 놈만 패면 돼요? 한 놈만 패면 되잖아. 그래서 현재 소유자만 상대로 할 수 있는 진정명의회복이라는 게 고안이 됩니다. 물론 이게 고안되기 위해서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말소를 못해서 이게 고안이 된 건데 그건 민법에서 하시고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등기 절차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되는데 문제는 자 지금 정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정은 등기됐지만 소유권은 있다 없다?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소유권은 없잖아. 그럼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소유권 처분 행위는 또 무효잖아. 맞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받아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아하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이전받은 게 아니고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뭐 하는 거다? 회복하는 거다. 라고 원인을 대법원이 만들어낸 거야.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원인을.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되는데 자 문제는 진정 명의 회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진정 명의 회복에서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으로 기재를 해요. 근데 원인 일자는 기재해요, 안 해요? 안 해. 요게 제일 많이 나와. 자주 안 나오는데 나왔다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야.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간단히 설명합니다. 아까 등기 원인 일자는 어떤 날이라고 그래서 효력 발생일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 발생일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을과 병과 정의 등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효야.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잖아. 그럼 처음부터 을병정은 소유권 취득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어. 그래, 등기부 기재만 잘못되어 있을 뿐이고 소유권은 처음부터 갑에게 있었고 계속 갑에게 있을 거야. 다만 등기부 명의가 잘못된 걸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회복만 했을 뿐이야. 그러면 갑은 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이 된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소유권은 갑에게 있었던 거야. 갑에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 권리 취득의 효력 발생일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등기 원인 일자는 기재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원인만 명의회복으로 기재하고 원인 일자는 존재하지 않아. 안 적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요거 정도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진정 명의회복은 선의제3자 보호규정 때문에 요걸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그건 민법에서 하시고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후순위 권리자 모두를 상대로 다 지워야 돼. 그러나 진정 명의회복은 한 놈만 표무돼. 현재 소유자. 그죠? 그래서 갑이 정을 찾아가서 내가 5년 전에 크루즈여행 갔더니 해가지고 한 5시간 동안 사정 얘기를 하니까 정이 그 얘기 읽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슬픈 사연이 내가 등기해줄게 오세요 하면 공동 신청하면 돼. 그런데 5시간 아니라 50시간 얘기해도 정은 뭐라고 얘기할 거다.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당연히 그런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갑은 소송 내서 판결받아야 되겠죠.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정이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그런 슬픈 사연이 하고 해주면 공동 신청해도 되고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됐다. 그 정도. 자, 길준 복습 7번 진정 명의회복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원인일자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진정 명의회복 여기서 하나 하고 갈까요? 진정 명의회복을 하는데 이 사람은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걸까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걸까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지금 소유권이 등기가 잘못되지 누구에게 있어? 갑에게 있잖아.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 있잖아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맞죠? 그러면 갑은 이 사람들의 등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죠. 그래서 방해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등기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 방해를 제거해 주세요. 그게 말소 등기 청구권의 원인 권리예요.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런데 갑은 말소 등기 청구해서 다 말소시켜도 되지만 말소하지 않고 진정 명의회복 청구해도 되죠.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갑이 이거 선택하느냐 저거 선택의 그 끝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다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권과 진정 명의회복 원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래 되겠죠?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렇지? 됐어요. 재밌죠? 재밌어. 민법하고 관련돼가 나오니까 나도 재미는 있잖아. 미칠 것 같지, 그죠?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서 선의제3자까지 얘기하면 더 재밌을 건데, 그 민법에서 하세요, 그죠? 그리고 자, 상속하고 나왔는데, 우리 상속할 때, 아까 상속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하는 건 언제나 되죠? 그런데 상속인 중 1인이 또는 일부가 왔을 때는 상공 전원 명의. 그래서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고 1인이 오더라도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돼. 되죠? 아까 각하에서 했던 게 여기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각하에서 했던 걸 까먹고 오면 여기서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다 가등기 가면 또 저런 게 있었어? 맞죠? 공유 가면 또 이런 게 있어? 하고 4개를 따로 해야 되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단독 신청도 단독 넣으면 앞에서 했던 거 하면 90%가 거의 다 들어있다고. 판수, 보상, 표표, 신원가. 그걸 안 외우고 다시 따로 외우면
하다가 끝나버린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총론에서 외우라 했던 걸 잘 외우고 들어오면 양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그런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씩 나오는데 넘어가죠. 잘 안 나오니까. 자, 유정 갑니다. 오늘 유정까지만 하고 끝내죠. 사실은 그 담보물건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주에 4시간 하려고 담보물건까지 전세권까지만 끝내도 다음 주 4시간 가능한데 오늘 보니까 신탁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 뭐 6시간 할 거 5시간만 하지. 그죠? 됐어요. 사람이 조삼모사 하기 때문에 괜찮죠? 4시간 할 거 5시간 한다 하면 성질 나는데 뭐 6시간 해야 되는데 5시간만 하지 뭐 이러면 또 괜찮죠? 조삼모사잖아. 그죠? 조삼모사 아시죠? 그죠? 원숭이들한테 모이를 주는데 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했더니 원숭이가 난리 난 거야. 아침에 왜 3개밖에 안 주냐. 그래서 싹 바꿨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좋아 죽는다. 아침에 4개 준다. 그게 조삼모사잖아. 그죠? 합치면 전부 7개인데 그래요. 자, 유정. 자, 유정은 유언으로 정의한 게 유정입니다. 그죠? 그럼 유언으로 정의했으니까 나 죽으면 가져가 했으니까 죽어야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유언의 효력은 반드시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정은 언제 받을 수 있냐? 유언자가 사망해야 등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망하기 전에는 등기를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가등기도 사망 전에는 할 수 없다. 무조건 사망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또 유언은 상대방 없이 하는 단독행위. 여러분 단독행위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개로 나눠서 배웠죠?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도 필요하지 않죠. 도달하지도 않았으니까 상대방에게 청구권 또는 최소한의 기대권도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나 혼자 한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유언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유언이 효력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유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자 사망 전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아무런 효력도 없다. 그래서 가등기도 못한다. 그죠? 그런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유정은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포괄 유정은 나 죽으면 이거 다 너가져. 한꺼번에 다 가져가. 재산권이 포괄적으로 넘어갑니다. 특정 유정은 좀 째째하게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건 이렇게 많지만 나 죽으면 요거 하나만 더 가져가. 이게 특정 유정이야. 그죠? 자, 특정 유정은 특정 성계. 그냥 법률행위한 거니까 등기해야 권리가 넘어가요. 그러나 포괄 유정은 포괄 성계니까 상속처럼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가 넘어갑니다. 유언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양 선생님 수업 듣고 수업도 잘하는 데다가 얼굴만 봐도 사람이 너무 성격 좋아 보여. 성격 좋아 보이니까 집에서 가만 누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인품이 천품이야. 누가 지금 콧방이 껐어? 참나. 아유,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이야.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딱 누워서도 저 양반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죠? 그럼 저런 좋은 사람한테 그냥 있어야 돼. 내가 뭘 줘야 돼. 주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 유정을 한다면. 내 죽으면 가져가세요. 그죠? 네. 그게 유정이야, 유정. 특정 유정했어. 그래서 내가 땅을 10개 가졌는데 이 중에 째째하게 1개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도 내 거 안 돼. 죽고 나서 내 앞으로 등기해야 내 거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상속인은 여러분한테 남기고 간 거 내 가지기도 부족한데 넘주라 하면 상속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지. 그럼 나는 여러분 상속인 싸워야 될 거 아니야. 특정 유정하면 죽어도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유정할 때는 무슨 유정해야 돼? 포괄 유정해야 돼. 포괄 유정하면 여러분이 죽는 즉시 내 거야. 등기 안 해도. 맞죠? 그러면 장례식도 찾아가고 고맙다 하고 조의를 빌고 특정 유정했다 하면 에이씨 갈 때 가고 나서도 애를 먹이네 하고 욕을 하는. 그러니까 포괄 유정하라고. 그죠? 포괄 유정하라고. 유언자 사망하면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하니까 포괄 유정하라고. 그죠? 포괄 유정 의사가 있는 분은 빨리 얘기하세요. 오늘 가서 공정 받아놓게. 자, 그리고 포괄 유정 받은 자가 여러 명일 때 전원이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건 언제나 된다. 근데 가포하면 일부가 신청할 때는 무조건 가포 자기 지분만 신청해야지 혼자 와서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는 없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나온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유정 나오면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외워야 되죠? 아까 공동으로 재유지할 때 유가 유정이다, 그죠? 자, 유정.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이 유언장 뭔가 서류 하나 있네. 그럼 두근두근 하면서 째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근할까요? 아, 우리에게 알려진 재산 말고도 로또 당첨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또 있는 모양이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쬐더니 뭐라고 돼 있다. 재산 중에 하나는 우리 학원 양 선생 줘라. 그러면 상속인들은 좋아한다. 양 선생이라는 덧보잡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칼 들고 쫓아온다. 칼 들고 쫓아오겠지. 맞죠? 그래서 유언으로 하는 증여는 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은 유언대로 해주고 싶어 한다. 안 해주고 싶어 한다. 안 해주고 싶어 하니까 법은 유언자는 가고 없지만 유언자의 의사대로 집행해줄 유언 집행자를 등장시킨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유언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 되더라. 그럼 공동 신청이니까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있죠. 그러면 공동 신청하는 유정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까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 있으면 내야 된다 했잖아. 등기 의무자 있는 거 두 개밖에 없다. 공동 신청과 성소한 자가 누구일 때,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 그 두 가지 신청은 의무자 있으므로 내라. 유정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그럼 등기 필정 내라. 맞아요? 상속은 똑같이 사람 사망 후에 하지만 상속은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상속은 판수보 상 표표 신원과 단독이죠? 그럼 등기 필정 내요, 안 내? 안 내. 단독일 때 내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성소한 누가 단독? 등기 의무자가 단독. 그때만 등기 필정 낸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죠? 됐어요. 이번에 저기서 5월달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이런 잘 안 나오는 것만 어떻게 쑤셔가지고 그걸 냈어.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린 거야. 기억이 날까 싶어서. 기억이 안 나면 됐다. 됐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뭐다? 유정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요게 중요하다. 그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각하할 수 없다. 수리해야 돼.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자,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면 집에 갑니다. 자, 갑이 A라는 상속인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A는 슬프면서도 갑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속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서류가 하나 나옵니다. 아, 아버지께서 내가 모르는 재산을 또 놔두셨구나. 재산이 많다 하면 내가 세상을 게을리 살까봐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뜯어봤더니 이 재산은 앞집 김양 줘라. 앞집 김양 줘라. 자, 유언으로 증여, 유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은 유정돼야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은 등기 없이 상속이 돼버리잖아. 맞죠? 근데 상속은 권리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의무, 빚도 상속되거든요. 그러면 갑이 가졌던 소유권도 상속되겠지만 김양조라 했으니까 김양에게 넘겨야 될 의무도 상속이 되는 거야. 됩니까? 그러면 등기 없이 권리 취득했지만 의무 이행하려면 넘겨야 되죠? 그럼 등기하고 넘겨야 되잖아. 그럼 상속 등기 한 번 하고 이전 등기하고 두 번 등기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 등기부는 특례를 인정해서 아까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의사에 따라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은 상속 등기 하고 줘라, 안 하고 줘라. 하지 말고 줘라. 상속 등기 안 하고 갑 명의에서 바로 김양 명의로 가도록. 등기를 두 번 해라, 한 번에 끝내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부터 봅니다.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유정했어요. 그럼 그거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상관없이 자, 유정자, 지금 저기서는 갑 명의에서 직접 누구 명의로? 김양 명의로 바로 이전 등기하고 상속 등기 할 필요 없다. 한 번에 가라. 직접 김양 명의로. 그런데 자, 유언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방 없이 단독으로 몰래 하는 거죠. 만약에 유언을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유언한 자는 제 명에 못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죽으면 양 선생 주겠습니다. 해놓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죽고 나서 양 선생 알면 섭섭해. 살아있을 때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어. 그래서 살짝 와서 얘기했어요.
내가 유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으면 가져가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젊어. 운동도 많이 해. 나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을 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먼저 죽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여러분이 좋아서 경화로 따라다닌다. 눈치 보고 빨리 보내로 따라다닌다. 빨리 보내로 따라다닌다. 유언은 누군가에게 노출되면 죽는 거야. 그게 상대방이 아니고 가족에게 노출돼도 마찬가지죠. 나 죽으면 이거는 너희들 가지 말고 아주 양선생 줘라. 그러면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일단 유언장부터 빨리 발견해서 씹어 먹으려고 할 것이고. 맞죠? 그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언장 또 적으면 되니까 일단 손가락 못 쓰도록 부러뜨릴 것이고. 맞잖아. 남 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유언이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 나 빼고 누가 알아도 내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거야. 상대방 없이 단독으로 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야. 그게 맞거든. 맞죠? 그러나 나는 절대 해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돼. 자, 그래서 이 유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노출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유언을 하게 되면 이 등기를 할 때 상속인을 거쳐서 가고 뭐 하고 하면 상속인이 아는 순간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바로 가라는 거야. 한 방에. 그죠? 등기관의 업무도 줄여줘야 되고. 그런데 상속인이 상대방 없이 한 유언이기 때문에 유언이 있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상속 등기를 먼저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모르고. 맞죠? 그리고 유산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A야, 네 앞으로 하지 말고 바로 김양조라 했다. 근데 일단 내 앞으로 와 있잖아. 그럼 이 A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돌려놓고 상속 등기 받은 걸 말소해서 돌려놓고 이전 등기 할 것이냐? 이미 상속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김양에게 줄 것이냐? 자, 돌려놓고 가게 되면 또 두 번 등기해야 돼. 근데 바로 주면 한 번에 하면 끝나면 되죠. 그래서 상속 등기가 이미 돼버린 경우는 그 상속인 명의에서 직접 수정자 김양 명의로 줘라. 그래서 상속 등기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현 상태에서 바로 김양 명의로 가라. 한 번만에 등기가 가지 두 번 등기하지 마라.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이 유증이 된 경우예요. 자, 등기 안 된 게 유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유증이 됐는데 이 부동산이 미등기된 부동산이네. 그럼 이전 등기 가능해요?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요.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 그럼 원시 취득자가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상속인, 합병한 법인, 포괄 유증 받은 자. 그죠? 그래서 A가 상속인이니까 상속인은 당연히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그런데 김양도 요거 뒤에는 안 나온 거잖아. 김양도 만약에 포괄 유증을 받았다면 그럼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근데 특정 유증을 받았다면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보존 등기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김양이 포괄 유증을 받았어요. 그 상속인도 보존 등기 할 수 있네. 두 사람이 보존 등기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수정자 김양 명의로 보존 등기 한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보존 등기하면 상속인 가져라 했다, 김양주라 했다. 김양주라 했으니까 다시 이전 등기 두 번 등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포괄 유정이 됐을 때는 직접 누구 명의로? 수정자 명의로. 항상 김양 명의로 한 방에 가라는 거야. 한 방에. 그런데 한 방에 김양 명의로 할 수 없는 유일한 경우가 미등기 부동산이 유정이 됐는데 무슨 유정? 특정 유정. 미특.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정됐을 때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특정 유정 받은 김양은 바로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다. 포괄 승계 받은 게 아니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야? 상속인.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한 후 수송자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두 번 등기하는 유일한 예외가 미특,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정됐을 때. 요때만 두 번 등기합니다. 됐다. 자, 그러면 규지문 복습 한번 해봅니다. 이거 좀 까다롭죠? 유정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유정은 나오면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번 나왔다가 그러다 한 10년 쉬었다가 또 여러 번 나왔다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쉰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올 때가 돼가고 있죠. 4번. 포괄 유증은 수정자 명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까 양 선생한테 유증할 때는 무슨 유증하라? 포괄 유증하라. 그래, 양 선생이 좋아한다. 그죠? 특정 유증은 수정자, 증여받은 자 명의로 뭐 해야? 등기해야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양 선생한테 할 때는 특유유증 하지 마라 그랬죠? 다른 사람 할 때는 특유유증 해도 돼요. 그죠? 네. 자, 5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유류부를 침해하더라도 각하할 수 없다. 수리해야 된다. 그죠? 수리해야 됩니다. 6번. 미등기 부동산이 자 이런 유증이 됐을 때 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수정자가 무슨 유증 받았을 때? 특정 유증 받았을 때. 포괄 유증 받으면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되지. 특정 유증 된 경우 거쳐서 신청하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 환매 특약은 민표가 사시니까 다음에 우리 신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에도 다시 한다. 그죠? 그거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